안녕하세요. 본격 실용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이제 8회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5대 성격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5대 성격 특성 마무리 하는 시간이고, 네.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들에 대해서 네. 이모저모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5대 성격 특성 네. 뭐가 있는지 외워보시죠. 진짜 여기 방송이 안 나갔지만 저한테 한 5번은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저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저도 참 너무했죠. 내 생각에 카메라 앞이라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빨리 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와, 순서대로 다 외웠네. 이제. 외웠어요. 오늘도 내가 시킬 이 정도는 외워야 될 것 같아서 외웠어요. 네. 편집하면서 되게 반성했죠. 내가 너무 했구나. 네, 5가지 다 외우셨고 드디어. 네. 오늘 마무리 시간이 다행이다 진짜. 마무리는 아름답게 합시다. 네. 이게 외향성 하면 뭔지는 알아도 이게 5가지를 외우는 게 생각보다 저도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꼭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위안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네. 우리가 어떤 그 중에서 이제 뭐 각각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갖고 있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네. 그랬는데, 이게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체적인 성격이 되는 건데, 네. 각각 이제 각각의 특성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얘기하면서 살펴보긴 했지만, 네. 한번 이제 또 쭉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 외향성이랑 신경성이랑 두 개가 서로 혼동이 되는 경우도 많고, 네. 이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서로 영향도 많이 미치고, 네. 외향성은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거나 무엇을 성취를 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새로운 체험을 하거나 이런 거를 원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외향성이 높은 거고, 네. 신경성은 어떤 그런 위험,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수록 신경성이 높은 건데, 네. 이게 당연히 하고 싶은 게 욕구가 커도 네. 위험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하면 좀 덜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일 대표적인 예가 수줍어 하는 거, 낯을 가리고 수줍음을 타는 거, 이게 사람들이 내성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남하고 어울리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신경성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성은 별로 그러니까 남이랑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는데 그냥 어울리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 외향적이지 않고 외향성이 낮은 경우. 네. 그래서 저가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수줍어하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도 잘하고 이러는 걸 보고 낯을 안 가리거든요. 저는 신경성이 낮으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줍음을 탄다는 건 신경성이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우리 허도사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외향성이 낮은 편은 아닌데 신경성이 높아서 내성적으로 보이는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실은 외향성 자체도 좀 낮게 나왔어요. 신경성 높은 거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외향적이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나보다는 외향적일 테니까 외향적이죠. 저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2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외향성이랑 성실성이랑도 서로 또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있죠. 뭐냐면 이제 외향성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고, 성실성은 충동을 컨트롤하는 힘이에요. 충동을 잘 컨트롤할수록 성실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나의 성격을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저는 성실성이 높다고들 보통 말을 해요. 절제 아이콘. 근데 내 생각에 나는
외향성이 낮아서 욕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충동을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지. 사실 성실성은 막 그렇게까지 높은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높게 나왔죠. 성실성이 높게 네. 나왔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성실성이 높은 게 맞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부터 해야 돼. 할 일을 놔두고 노는 일은 없어요. 몸이 힘들면 쉬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뭔가에서 마감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시험 전날 제일 일찍 자요. 공부를 다 해놓고. 보통 그 전날 밤새잖아요. 다른 세계 사람이야.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리포트 마감이 내일까지면 나는 이미 어제 해놨어. 그리고 그러니까 성실성이 높은 건 맞는데 네네. 내가 왜 내가 성실성이 높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신경성이 낮아서인 거야. 왜냐하면 이게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써있냐면 그 성격에 대한 특성이 할 일이 없으면 초조해진다. 아니면은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 근데 나는 신경성이 낮으니까 신경성이 워낙 낮으니까 할 일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초조하지 않고 계획은 세워요. 저는 사실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에요. 근데 계획대로 안 돼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성실성이 보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신경성이 너무 낮아서인 거야. 그러니까 성실성이랑 신경성도 영향을 주는 거죠. 보이기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이 네. 성실성이 너무 높아.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되게 높은데 나는 내가 성실성이 비교적 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자란 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네요. 우리 아빠랑 특히 내 동생 이 사람들 성실성 나보다 더 높고 그 사람들 약간 미친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다가 내 동생은 성실성도 높은데 신경성도 높아요. 모든 걸 다 계획을 해놓고 진짜 보통 사람은 계획을 해놓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먼 시점까지 다 계획을 해놓고 미리 다 체크하고 안달복달을 해요. 뭔가 잘못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는 내가 너무 널널하고 맹한 애인 거야. 정신 빠져있고 맨날 야 정신 차려 나한테 맨날 이러고. 그러니까 나는 저런 애에 비하면 그것도 있고 우리 아빠는 저처럼 성실성이 높고 신경성이 낮은 사람인데 우리 아빠는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계획대로 안 될까봐 초조해하고 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는 신경성이 나보다도 더 낮거든? 성실성이 미친 이만큼 높은 거야 나보다. 그러니까 신경성도 절대 높은 사람이 아닌데 또 너무 성실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초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간극이. 근데 나는 우리 엄마는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 생각에 우리 엄마가 성실성이 그나마 그렇게 높진 않았어.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보통 사람에 비하면. 근데 이제 나랑 우리 집안이 엄마는 하드코어야. 집안이 너무 하드코어야. 그래서 우리끼리는 좀 화목한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다 사람들이 우리 아빠도 그렇고 저렇게 까다로운 남편 어떻게 맞추냐고 그런 얘기도 들었대요. 근데 우리는 다 성실성이 높으니까 서로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남들이 다 답답하지 우리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신경성이 낮은 것과 성실성이 높은 것과 이게 다 맞아가지고 굉장히 초조해하지 않는 그 정도에서 딱 맞아가지고 조화가 잘 됐네요. 그런 거였지. 사실은 성실성이 높은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도사님 성실성 얼마 나왔죠? 중상 나왔나? 그러니까 이게 성실성이 자기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내가 보면은 이 정도면 성실하게 하는 편인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쵸. 이거보다 더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신경성이 높아서야. 그러니까 신경성이 좀 낮았으면 나 정도면 성실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신경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본 거지 자기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거 외향성과 친화성. 네. 이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 외향성은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욕구인데 친화성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외향성은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자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화성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외향성은 그냥 이런 거예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냥 와글와글 파티 좋아하고 뭐 재밌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야 미친놈 구경 한번 해보자. 뭐 잘난 사람 있으면 야 나 저 사람이랑 아는 척 좀 해보자.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외향성이고 친화성은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하고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친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내가 외향성이 저기 우리 도사님이 외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나보다 친화성이 좋은 거야. 친화성은 나보다 훨씬 높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 근데 친화성도 별로 그게 조금 잘못. 물론 그렇긴 했는데 내가 착각한 부분은 그거라는 얘기지. 나보다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외향성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뭔지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을 이거 되게 착각해요. 언뜻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인간관계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외향적이고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인간관계는 별로 얇고 넓은 관계죠. 맞아요. 얕고 넓은 데다가 심지어 친화성이 낮으면 적도 많아요. 관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외향성이 낮아도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하고 되게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자기가 거기다 두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 캐릭터인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방송을 보면서 또 우리 아빠 얘기가 너무 많이 우려먹어. 우리 아빠가 아버님 저 소고기 한번 사주시죠. 뵙고 싶습니다. 우리 도사님 우리 아빠 뭘 했는지 알아요? 이 방송 보고 이것도 보세요? 보지. 우리 아빠 내 방송 다 보세요. 또 이런 인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지 이제. 여기 보다가 여러분 우리 도사님 직업 혹시 뭔지 아세요? 애니어그램 전도사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사이기도 하세요. 네. 교회 전도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심지어 목사님이 되실 건데 우리 아빠 뭐라 그랬냐면 허도사님은 그렇게 사람이 얌전해가지고 어떻게 전도사를 하냐 이러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보기보다 그렇게 얌전하진 않다고 말해줬어요. 나 여기서 되게 그래도 그나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되게 더 얌전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근데 사실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리고 우리 아빠가 외향성이 높은데 친화성이 낮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사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내성적이라서 힘든 점도 있죠. 있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기가 빨리거든요. 네네.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그래서 힘든 점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제가 방송 신청했죠.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재밌게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 시청자 초대한다고 했다 게스트 초대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제일 먼저 구구절절 메일을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외향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 그렇게 컨택을 못할 것 같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닌데 도사님이 보기보다 되게 사람한테 먼저 접근하는 점도 있고 그렇게 보기보다 내성적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1대1로 접촉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외향성보다는 친화성이랑 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외향성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본인이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말을 걸 수 있는 건데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진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코드 중에 하나다.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죠? 이거 나도 좀 깨달은 부분이었어요. 그렇네. 네, 진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많이 헷갈려요. 외향적이라고 인간관계를 좋아한다거나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네. 저는 뭐 외향성도 낮고 친화성도 낮으니까 없지만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진짜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외향성이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친화성에서 보면은 관계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막 나대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외향성이 내가 보기에는 날뛰었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사실 신경성도 워낙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에 피곤함을 더 느끼겠지. 그치. 그래서 또 이거로 또 이어지네.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기운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그리고 이게 친화성이 외향성이 높았을 때 이게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거를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깨달은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더 한몫했던 것 같아. 그 리스크에 대한 게 바로 신경성이죠, 사실은. 신경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친화성이랑 신경성이 영향을 주는데 이게 뭐냐, 제가 보면은요, 저는 친화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관계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눈치도 없고. 근데 내가 주변에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나는 대신 신경성이 낮잖아.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람을 더 불편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보면은 친화성이 나보다 훨씬 높아. 이 사람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관계도 잘해요. 근데 신경성이 높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야, 신경성이 높지 않아도 심지어. 그러니까 친화성이 좋다는 건 남을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 편안한지 나로 인해서 기분이 좋은지 관계가 좋은지 이런 거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친화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남이랑 있는 게 신경이 쓰이니까 오히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죠. 근데 나는 친화성이 되게 낮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오히려 별로 안 불편해. 싫어하는 사람이랑 있어도. 얘가 날 싫어해도 상관이 없고.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런 데다가 친화성이 높고 거기다 신경성도 높으면 더 불편하지.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사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피곤하니까 기가 빨리니까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친화성이 되게 낮고 신경성도 낮으니까 물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죠.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럿이 있어도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뭔지 알죠? 그냥 이렇게 딱 막을 쳐버려. 난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요. 혼자 있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나도 그게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나는 그게 가능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오래 버텨. 오히려 생각보다. 근데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남을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 맞아. 너무 신기해. 하고 내가 이제 내 동생이 나랑 완전 반대야. 친화성 높고 신경성 높고. 나는 친화성 낮고 신경성 낮잖아요. 저랑 되게 비슷한데 외향성이 더 높으시죠? 외향성이 걔도 굉장히 외향적인 분인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둘이 이제 평생 지지고 볶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 보면서 정말 저 인간은 성질이 정말 못됐다. 진짜 더럽다.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참 착하다 서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포인트냐면 나는 내가 친화성도 낮고 신경성도 낮으니까 얘가 너무 그런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보면 쓰잘데기 없어. 내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라던가 나도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면 이 정도까지는 어차피 남의 일이고 내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신경 꺼도 돼요. 신경을 못 꺼. 그러니까 얘가 그리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얘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그치. 그럼 쓰잘데기 없는 건 잘라도 돼요. 사실 내가 보면 무리한 부탁도 있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나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냐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싸댈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냥 신경 끊고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럼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또 그치. 얘는 더구나 신경성이 높다 보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죄냐 피곤하게 그러면서도 참 착하다. 왜 저런 것까지 신경을 써줄까? 모른 척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포인트에 착하다고 생각할 줄이야. 그러니까 나는 친화성이 너무 낮은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착한 것 같은 거야. 물론 근데 이제 이런 면 때문에 나는 짜증이 나지. 그래서 쟤는 나만 들볼까 진짜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내 동생은 또 내가 얼마나 못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친화성이 너무 낮으니까. 매정하다고. 매정하지. 어떻게
내 남자친구한테 내 동생이 그랬잖아. 뭐 저런 애랑 어떻게 사귀어요? 이랬어 내 동생이. 동생 맞냐며. 아 진짜? 저런 애랑 어떻게 사귀냐고. 내 동생한테 나 너무나 차가운 한 사람인 거야. 근데 나는 친화성도 낮고 신경성이 낮으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자잘한 것들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네들도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 동생은. 이해 가죠? 담아다. 비슷한 고이고이 담아두지.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나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힘든 거 보지. 피곤한 거 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막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피곤했나 보지. 그냥 넘어가라 이러면은 현선이가 그래. 이럴 때 보면 넌 참 착해. 나한테. 사람이 다른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서로 그렇게. 근데 그래서 내가 각자 원하는 포인트는 아닐지라도 그렇지.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그리고 보면은 성격 좋다, 착하다는 말만큼 허랑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친화성이 높고 신경성이 낮은 거야. 신경성이 높으면 이것저것 다 거슬리니까 그렇죠. 까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친화성이 낮으면 냉정한 건데 우리가 누군가 걔가 성격이 좋아, 걔 성격이 나빠, 착해, 좀 까칠해 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본인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말하는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몰라.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냥 뭉뚱그려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은 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네.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개방성이랑 신경성도 서로 관계가 있는데 적응을 잘한다. 요게 신경성이랑도 관계가 있고 개방성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성이라는 게 애매한 개념이긴 하지만 뭔가 좀 일반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라던가 우리가 보통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낯선 거 요런 거를 잘 받아들이는 게 개방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거랑은 또 약간 다른 문제예요. 새로운 게 왔을 때 적응을 잘하는 거는 신경성이 낮으면 이게 신경성이 높으면 또 뭔가 새로운 게 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오고 익숙하지 않은 게 오면 힘들죠. 확 이게 위험하게 느껴지고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랑도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적응을 잘하는 거는 개방성 아닙니까? 이랬는데 또 적응을 잘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이게 개방성은 어떻게 보면 적응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 확 바뀌어요. 뭐 새로운 것들 이게 세상이 확 바뀔 때가 있잖아요. 요즘도 막 미투 운동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 왜 새삼스럽게 저런 거 갖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성폭력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해도 왜냐면 짜잘한 그런 성희롱, 성추행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성차별 발언 이런 거에 요즘에 되게 민감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갑자기 그래라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되면 이게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 이 입장에선 그렇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 그러네? 이게 금방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해도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신경성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그쵸. 이게 신경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우리 아빠 바라보네. 우리 아빠가 개방성이 아버님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나오는 거 아니야 방송? 네, 이 개방성이 낮아요. 우리 아빠 되게 보수적이고 굉장히 관습적인 분이에요. 근데 신경성이 되게 낮아. 그래서 우리 아빠 내가 개방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되게 파격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사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거냐고 막 물어보면 내가 말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막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맞으면은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러지 않아. 신경성이 낮아. 그래서 그게 불쾌하진 않은 거예요 우리 아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본인의 머리로는 다음에는 다시 리셋이에요. 그치.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는 하지만 우리 아빠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불쾌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른들 중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공포에서 많이 와요. 저렇게 하면은 진짜 세상 망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진짜 뒤떨어진 사람 될 것 같은데 저 말이 맞다고 치면은 그 방어 본능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을 되게 배척하게 돼요. 공격하고. 그치만 신경성이 낮으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난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가 보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기에 좀 적응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심하게 보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5대 성격 특성 이모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네. 되게 뭐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아까 느낀 거 친화성이 높아서 관계에 있어서 더 이렇게 깊은 관계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외향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 제가 되게 헷갈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친화성 문제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새롭고 재밌네요. 그치. 네.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이 여기서는 이제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왜냐면 외향성이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다 보니까 네. 아리까리하게 되는 거죠. 아리까리하게. 우리 저기 도사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얘기들을 들은 게 있어요. 너무 얌전하고 절제하신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 있을 때 많이 할게요. 할 말이 없다고 없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버드릴 씨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 1을 듣던 분들이 야, 그 친구는 진짜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의 좀 한 7, 80% 자르는데도 그 정도 분량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냥 막 입에서 나온 대로 아무 말 대잔치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또 쓸 게 있고 그렇거든. 거의 편집 안 하거든요. 우리 도사님. 저는 이제 대사님. 자르면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 친구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되게 조심스러운 분이라서 그게 무슨 버들이가 더 많이 알고 뭐 그게 아니에요. 다 어차피 저한테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고 외향적인 분이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저의 성격 신경성이 캐릭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 신경성. 내가 괜히 뭐 이런 소리 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뭐 그런 말씀 하실 때도 있어요.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요? 그렇게 저한테 말한 그랬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다 얘기하시라고 아무 말이라도 별로면 자르면 되지 않냐고. 본인이 편집하시니까 이불킥하기가 싫어요. 본인이 편집하는데 뭐 어때? 편집하기 귀찮지 근데. 그래서 자를 말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할 말이 별로 진짜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그럼 이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네.